이번 시간은 8장 기억장소 관리 세 번째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스택 기반의 기억장소 관리 중에서 비지역 변수를 탐지하는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 또 컴파일러가 비지역 변수를 탐지하는 그런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 작성할 때도 어떤 비지역 변수가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프로그램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적 기억 장소 관리의 이제 마지막 다른 방법으로 힙이죠. 힙 기반 기억 장소 관리를 공부를 합니다. 힙 기반 기억 장소 관리가 왜 필요한지 이미 지난 강의에서 여러분이 약간 유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택에다가 메모리 할당을 하지 못해서 다른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요. 이 기억장소 관리 방법이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고정 크기 기억장소 할당, 가변 크기 기억장소 할당. 관리이기 때문에 사실 할당과 해제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을 약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실제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은 운영체제에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운영체제 교과목에서 상세한 내용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스택 기반 기억장소 관리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 자료에서는 그 비지역 변수 탐지하는 방법을 공부를 할 겁니다. 비지역 변수는 non-local variable이죠. local variable이야 참조 환경에 당연히 기억장소 위치가 존재하니까 참조 환경을 통해서 기억장소 액세스가 가능하죠. 변수를 찾을 수가 있죠. 근데 비지역 변수는 그 블럭에 액티베이션 레코드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활성화 레코드, 다른 액티베이션 레코드에 그 위치가 있는 겁니다. 지역 변수를 위한 메모리 공간이 있는 거죠. 그걸 찾아야 돼요. 물론 이제 컴파일러가 찾아줍니다. 자, 포트란 같은 경우 옛날 언어죠. 로컬 베리어블은 당연히 이제 현재 액티베이션, 이건 어느 언어나 마찬가지입니다. 로컬 베리어블은 현재 프로그램, 현재 서버 프로그램, 현재 함수의 액티베이션 레코드에 그 지역 변수의 어떤 메모리가 위치하죠. 근데 전압 변수 같은 거는 어디 있냐면 시스템 제공 액티베이션 레코드에 있대요. 자, 요 그림은 여러분이 처음 보는 게 아니죠. 자, 요 코드가 실행될 때 사용하는 로컬 변수들은 여기 있어요. 요 코드는 여기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전압 변수는 시스템 제공 액티베이션 레코드. 그게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커먼이라고 키워드가 붙은 그런 변수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지역 변수를 코드에서 액세스할 때 찾으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 포트란 같은 경우는 이 모든 메모리들이 코드와 활성 레코드들 그리고 전압 변수를 위한 메모리들이 컴파일 시간에 다 준비가 되고요. 실행이 되면은 그때 메모리의 어떤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때야 메모리 바인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행할 때는 메모리 해제가 안 되죠. 그래서 정적 메모리 관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실행 시간에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하는 그런 동적 관리가 추가가 되었죠. 알골 계열 언어들 로컬 베리어블 당연히 현재 프로그램, 현재 서브 프로그램의 액티베이션 레코드에 그 변수의 그 메모리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넌 로컬 베리어블은 어떻게 하냐? 이거는 컴파일 언어이기 때문에요. 정적 내포 관계를 이용합니다. 블럭의 포함 관계죠. 정적 내포 관계는 블럭의 포함 관계고, 이것이 정적 내포 관계 트리를 통해서 적정 내포 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내포 관계를 액티베이션 레코드 상에서 정적 체인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어요. 그죠? 비적 변수 탐색 첫 번째 방법, 정적 체인을 이용하는 겁니다. 결국 얘는 뭐예요? 액티베이션 레코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들이죠. 포인터들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체인이라고 했고, 이것이 컴파일 시간에 활용되기 때문에 정적 체인이죠.
자, 정적 내포 관계를 표현하는 정적 체인을 이용해서 비지역 변수를 탐색한다. 그런데 이 체인은 우리가 포인터를 여러 번 쫓아가는 그런 경우에 실행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여러분이 링크드 리스트를 자료 구조에서 공부했을 때 링크드 리스트의 단점은 맨 뒤에 있을 때 상당히 리스트의 뒷부분에 있을 때 접근 속도가 느리다. 요걸 개선하는 방법으로 원형 서큘러 리스트 같은 것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 첫 번째 방법이고, 그래서 정적 체인이 액티베이션 레코드에 정보가 포함되는 거죠. 자, 프로그램 구조 예를 살펴보면은 A가 최상위 블럭이고요. 그 정적 내포 관계 트리를 그리면 A가 제일 위에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자식이 B하고 C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겠죠.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런데 B 안에 D가 있죠. 이렇게 있죠. 이런 정적 내포 관계 트리가 있으니까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만들어질 때 이 내포 관계를 정적 체인에, 정적 링크에 포함을 시킵니다. 예. 여기 보면은 D의 페어런트가 B니까요. 예, 이렇게. 그리고 B의 페어런트가 A죠. A이고요. C의 페어런트가 A죠. C의 페어런트가 A. 정적 링크를 통해서 나타나집니다. 자, 그리고 얘가 예를 들어서 A, B, C, B, D 순으로 이렇게 리커시브한 호출이 이제 보이고요. 순으로 호출 실행 상태에 있다면 제일 처음에 A니까요. A의 레코드, 그 다음에 B니까 B의 레코드, 그 다음에 C니까 C의 레코드, B니까 B의 레코드 독립적으로 생성됐죠. B의 활성 레코드가 있으면서도 또 생성됐죠. 또 호출됐으니까 D 이런 순서로 생성이 됐고, D가 먼저 끝나니까 이게 사라지고 그렇죠. 생성된 반대 순서로 메모리가 해제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자, 요 단점이 실행시간 낭비라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실행시간에 링크드 리스트를 쫓아가는 단점을 줄이기 위해서 제시된 두 번째 방법이 체인 변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체인 변이는요, 거리예요, 거리. 체인을 몇 개 쫓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구하느냐? 블록은 정적 깊이 값을 가져요. 이거는 맨 위니까 0이겠고요. 이거는 하나 내려가니까 depth가 1이겠고요. 이건 두 개 내려가니까 depth가 2겠죠. 그렇죠? 정적 깊이를 가집니다. 체인 변이는 정적 깊이의 차이예요. 네, 정적 깊이가 A, 0, B, 1, D, 2라고 이제 설명을 이미 했죠. 얘는 얼마예요? 1이죠. 자, 그러면 A에서 선언된 변수는요, 블록 D에서 블록 D를 실행하고 있는데 A에서 선언한 X하고 Y는 어떻게 돼요? 차이가 2 빼기 0이죠. B에 선언된 건 어떻게 되죠? Y가 선언됐죠. 2 빼기 1이죠. 이 차이가 체인 변이에요. 변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표현할 때 체인 변이, 변수의 주소는 체인 변이와 로컬 옵셋, 여태까지 로컬 옵셋이죠. 액티베이션 레코드 시작점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이 로컬 옵셋이죠. 그렇게 변수의 주소를 우리가 파악을 했었는데, 표현을 했었어요, 컴파일러가. 그런데 컴파일 시간에 요 정적 깊이의 차이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정보로 변수의 주소를 나타낸다. 자, 그렇다면은 D에서 만약에 X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 X는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X는 2, 로컬 옵셋은 0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2, 그냥 2를 갑니다. 하나, 둘을 가요. 링크드 리스트 쫓아가긴 합니다. 그죠? 쫓아가긴 해요. 그렇게 링크드 리스트를 쫓아가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A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도 링크드 리스트 쫓아가는 거고, 여기도 링크드 리스트 쫓아가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냐, 뭐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이미 컴파일러에서 두 번 쫓아가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두 번 쫓아가라고 체인 변이에 대한 정보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행 시간에 그냥 두 번 링크드 리스트를 쫓아가면 돼요. 근데 첫 번째 방법은요, 정적 체인을 이용해서 탐색을 해야 돼요. 일단은 링크드 리스트 쫓아가서 B에서 찾아요. 없을 때 또 쫓아가서 찾아요. 실행 시간에 찾습니다. 찾는 것을 컴파일 시간에 미리 찾아서 위치를 알려주냐, 찾는 것을 실행 시간에 링크드 리스트 쫓아가서 찾느냐, 그렇죠? 이 같은 경우는 링크드 리스트 쫓아가서 탐색을 하죠. 탐색을 하고 탐색을 하고 탐색을 하고 탐색을 하고 탐색해서 찾죠. 얘 같은 경우는 컴파일 시간에 탐색해서 이미 찾아놨어요. 그러니까 실행 시간에는 쫓아가기만 합니다. 여러 번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탐색하는 시간이 컴파일 시간으로 넘는 것 같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보다는 좀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다른 예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블럭이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코드를 작성할 때, 우리는 이렇게 블럭이 중첩된 것을 작성하지는 않겠지만요, 내가 어떤 위치에서 변수를 쓰겠다, 로컬 변수 아닌 다른 변수를 쓰겠다 하면은 어떤 변수를 쓸 것인지 여러분이 명확히 인지하라는 겁니다. 컴파일러가 이런 방식으로 찾기 때문에요. 컴파일러랑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거죠. 어디에 선언된 변수인지. 그래서 이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여기 D가 0이겠죠. D가 C가 1, depth가 0이 아니죠. 제일 깊이죠. 이게 0이고 들어갈수록 1이고 들어갈수록 2이고 들어갈수록 깊네요. 3이죠. 그죠? 자, E는 depth가 1이고 F는 depth가 2죠. F는 depth가 2죠. 똑같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활성 레코드 상태를 보면은 호출이 A, E, F, G, F, G, F래요. 되게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A, E, F, G, F, G, F. 스택이 위쪽으로 증가하고 호출 순서의 반대, 호출 순서대로 이렇게 위에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적 링크는 이 정적 트리를 정적 링크 트리를 그려보면은 A 아래에 B하고 E가 있죠. 그렇죠? B하고 E가 있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B 안에 C가 있네요. 그죠? C 안에 D가 있고요. E 안에 F하고 G가 있죠. F하고 G가 나란히 있죠. F하고 G가. 자, 그래서 F의 페어런트는 E. 그러니까 E를 가리켜야 돼요. 그렇죠? 여기. G의 페어런트는 E. G의 페어런트도 E. F의 페어런트도 E. G의 페어런트도 E. E의 페어런트는 A네요. A. 이렇게 정적 링크가 가지고 있고요. 동적 링크는 단순히 상위 액티베이션 레코드만 가리키면 됩니다. 실행 순서니까요. 그렇죠? 동적 링크는 호출 순서. 정적 링크는 내포 구조 표현. 자, 내포 구조 표현은 이런 트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F라는 곳에서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자, 일단은 Y가 선언됐으니까 Y는 그냥 현재에서 옵셋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근데 X는요, X는 요 위에 선언했죠. 그럼 차이가 1이죠. 1만큼 쫓아가서 링크 1만큼 쫓아가서 거기서 옵셋만큼 1만큼 쫓아가니까 2가 되는 거죠. F에서 링크 하나 쫓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미 스터디 뎁스에 대해서 이미 소개를 했지만요, 그림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죠? 맨 위에 게 0이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하나씩 깊어집니다. 자,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여기서 X가 있다. 그럼 하나 위에 선언됐으니까 2 빼기 1, 그래서 X는 1, 그 로컬 옵셋이 되겠죠. 그러니까 링크 하나 쫓아가서 2가 되는 거죠. F에서 하나 쫓아가서 2. 여기서 로컬 옵셋만큼 떨어진 곳에서 X를 찾아서 요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 단점이 뭐였죠? 어쨌든 링크드 리스트를 여러 번 쫓아가면은 쫓아가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나온 또 다른 방법이 디스플레이라는 그런 추가적인 정보를 이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이에요. 정적 체인 관계를 나타내는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그런 기억 장소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정적 체인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를 배열에다가 저장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로컬 옵셋은 똑같은데 이거 디스플레이 옵셋이에요. 이게 디스플레이고요. 디스플레이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어레이니까 인덱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 주소는 진짜 주소는 로컬 옵셋 뿐만 아니라 DO가 되는 거죠. 아까 거는 CO가 되죠. 체인 옵셋이죠. 자, 디스플레이 그 배열에서 이 DO를 넣으면 이게 인덱스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인덱스가 되는 거니까 거기서 3이면은 3에 해당하는 액티베이션 레코드에 바로 액세스할 수 있어요. 링크드 리스트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장단점은요, 바로 지적하니까 링크드 리스트 100번 쫓아가야 된다. 그래도 바로 지정하고요. 링크드 리스트 한 번만 쫓아가야 된다. 그래도 바로 지정하니까 똑같아요. 모든 비적 전소를 같은 시간에 찾는 시간이 동일하다. 링크드 리스트 한 번만 쫓아가면 되는 거죠. 다만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유지해야 돼요. 활성화 레코드 생성 삭제마다 디스플레이 값을 수정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메모리 공간도 더 만들어야 되고 생성 삭제할 때마다 추가적인 디스플레이 값을 수정해야 하는 추가적인 일을 해야지 이런 좋은 장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희생을 또 불편함을 겪어야지 우리가 어떤 좋은 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 뭐예요? 배열이에요. 뭐예요? 정적 체인 관계를 나타내줘요. 어떻게 나타내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파스칼 프로그램이고요. 일단 메인이 있고 안에 A가 있고 안에 B가 서브 1과 서브 2가 있고 서브 2 안에 서브 3가 있어요. 뭐 이렇게 나타내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A가 있고요. 그 안에 서브 1과 서브 2가 나란히 있죠. 서브 2가 나란히 있어요. 아이고. 근데 서브 2 안에 서브 3가 있는 거죠. 서브 3가 있죠. 이런 겁니다. 자, 호출은 메인에서 A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서브 2를 호출하고 서브 1을 호출한다. 이런 순서고요. 그럼 메인에서 메인 시작할 때 뭐 메인에 있는 거는 뎁스가 0이니까 이거고요. A니까 하나 아래로 내려갔지. A가 하나 있었네요. 여기 메인은 그냥 위에 있고요. 메인이 있고 여기 A죠.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메인이 0이고 A가 1이겠네요. 그죠? 서브 S1이 2고 S2가 2고 S3가 3이고 뭐 이렇게 깊이 depth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스 옵셋은 그냥 스타틱 depth예요. 그래서 메인은 디스플레이 0이 가리키고요. A가 호출됐으니까 액티베이션 레코드 생겼고 얘는 depth가 1이니까 1이 가리켜요. 서브 2가 여기서 호출되면은 서브 2는 depth가 2니까 2번 인덱스가 이 액티베이션 레코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서브 1이 호출됐죠. 서브 1이 호출됐는데 서브 1은 depth가 똑같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브 1 실행될 때 서브 2 실행 안 되죠. 그냥 이렇게 가리키면 돼요. 이렇게 뭐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추가될 때마다 디스플레이 정보를 변경시켜야 됩니다. 자, 다음에 자, 이제는 메인에서 A를 호출하고 A에서 서브 2, 서브 3를 호출하는 거예요. 메인에서 A를 호출하고 A에서 서브 2와 서브 3를 호출했다. 그러니까 뎁스가 계속 깊어지죠. 똑같이 되고 서브 3는 뎁스가 3이니까 그냥 3번이 가리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브 2를 또 호출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죠? 리커시브 호출이고요. 서브 2는 뎁스가 얼마죠? 2죠. 그냥 2가 이렇게 가리키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서브 2에서 있는 변수다. 그러면 인덱스 2하고 가서 거기서 로컬 옵셋으로 찾으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끝나요. 그럼 얘가 다시 얘를 가리키죠. 그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값을 계속 변경을 시키면은 어느 위치에 있던 뎁스가 어디에 있던 간에 디스플레이 인덱스를 통해서 한 번에 액티베이션 레코드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세 가지 비지역 변수 탐지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스택 기반 기억 장소 관리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힙 기반 동적 기억 장소 관리의 또 다른 유형인 힙 기반 기억 장소 관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힙이라는 것은 메모리 블록이에요. 스택도 메모리 블록이에요. 그런데 스택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푸시와 팝, 그렇죠? 순서대로 호출한 순서대로 쌓이고 호출한 반대 순서대로 삭제되는 거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자유롭게 할당 해제되는 그런 방식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스택이 아니라 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우리가 쓸 때 자유로우면요, 아무래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allocation, recovery, compaction, reuse 이게 기억장소 관리 단계죠. 그죠? 할당하고 복구하고 컴팩션에서 재우주하는 이런 각 단계들을 위한 어떤 추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스택 방식은 그냥 포인트만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면 됐죠. 높이면 할당, 낮추면 해제. 또한 기억장소 수집, 컬렉션 기술도 필요해요. 자,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이 프로그램에서 할 것이 아니고요. OS가 이런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자, 힙은 왜 필요하냐? 프로그램 실행 중 아무 때나 할당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그쵸? 아니, 함수가 호출되면은 필요한 메모리를 딱 이렇게 액티베이션 레코드에 넣으면 되는데요. 그런데 에몰록 하는 거는 여기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실행문에 이르렀을 때야 실제로 메모리가 필요한 거니까요. 혹시 얘네들은 에몰록이 실행되지 않으면 필요 없을 수 있으니까 액티베이션 레코드에 넣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넣어야 되죠. 다른 곳에. 그게 힙이죠. 다른 곳이. 그리고 얘는 서브프로그램이 끝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서브프로그램이 끝나도 없어지지 않죠. 풀이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스택에 놓을 수 없죠. 아무 때나 할당 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관리 안 됩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위치에서나 데이터 구조 생성 삭제가 가능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스택 방식으로 관리되는 메모리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힙을 우리가 스택은 이렇게 체계적인 방식이라서 네모랗게 딱 그리지만은 힙은 자유롭게 할당 해제하니까 이렇게 좀 찌글찌글한 모습으로 기억 장소를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주 프로그램에서 부 프로그램 호출을 하면은 이렇게 스택이 쌓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뭐냐, 동적 링크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다 이게 포인터 변수네요. 에몰록 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힙에 있는 메모리 공간을 가리킨다. 힙이 얘가 사라져도 얘는 있을 수 있죠. 아유, 그러면 쓰레기 되는 거죠. 얘가 갑자기 사라질 수 있죠. 얘가 있는데 그럼 댕글리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 힙이에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해서 우리가 써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되는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프로그램 작성을 해야 됩니다. C 언어 작성을 할 때요. 다른 언어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C++도 마찬가지로 좀 고려가 필요하죠. 뉴하고 딜리트가 있으니까. 자, 코드의 예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메인이라는 함수가 시작되면은 여기 로컬 변수 x, k, 스타 x가 아니에요. x, k, y 3개를 위한 공간이 생기고요. k는 1로 초기화가 되고요. x하고 y는 초기 값이 없어요. 요것만 초기 값을 가지고요. 얘는 이제 실제로는 없는 겁니다. 사이즈도 약간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에몰록을 하죠. 정수 사이즈만큼. 그러니까 정수 사이즈만큼 에몰록을 해서 요 주소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7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 그럼 얘가 뭐냐? 얘가 이제 별 x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거죠. 자, 얘는 이제 별 y라고도 불리는 거죠. 요것을 우리가 dereference, 역참조 연산자라고 했어요. 그죠? 요게 20이 주소이기 때문에 20이 들어간 겁니다. 실제 주소는 이런 형식이 아닌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10진수로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자, 쭉 코드를 진행하다가 풀이를 하면은 이 부분이 사라지는 거죠. 그 이후로 XY를 액세스하면은 댕글리 레퍼런스, 허상 참조가 되는 거죠. 다행스럽게 더 액세스 안 하고 함수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게 다 사라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생성되고 해제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변수를 우리가 선언하고 사용할 때 머릿속에 메모리가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것들을 잘 인지를 하고 코드를 작성하면은 에러 없는 또 올바른 프로그램 작성이 원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힙 메모리 관리 방법 두 가지가 제시가 되거든요. 첫 번째가 고정 크기 기억 장소 할당이에요. 힙을 이렇게 좀 찌글찌글한데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할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얼핏 생각하기에 여기는 사이즈 오브 인트예요. 예를 들어 인트가 4고요. 더블이 8이면은 똑같은 크기로 나눠서 준다며. 그럼 얘가 똑같이 4면 어떡할 거야? 얘는 하나 주고 얘는 두 개 줘야 돼요. 그렇죠? 뭐 당연히 4면 되는데. 그러면 얘가 2라면은 두 개 주고 네 개 주고 뭐 이렇게 되겠죠. 간단해요. 얘는 컴팩션도 필요 없어요. 근데 좀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가변키기 기억장소 할당 방법이 실제로 사용되고요. 아무래도 복잡합니다. 먼저 고정크기 기억장소 할당 방법 한번 살펴보면요. 힙을 K개 블록으로 이제 나눴습니다. 블록이라는 것은 바이트가 아니라 좀 여러 개의 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워드 사이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사이즈입니다. 당연히 힙의 크기는 n 곱하기 k가 되는 거죠. 몇 개 블럭이 있느냐? 그렇죠? n이 10이면요. k가 10개면 100개 워드가 들어가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 가능 블록, 블록의 리스트를 유지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 가능하니까 여기서 할당해주고 다 끝나면은 다시 여기다가 갖다 넣어주고 그런 연산들을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 공부할 때 자료구조에서 프로그램 연습을 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할당하면은 첫 번째 블록을 할당해요. 여기 할당되면은 이제 첫 번째 블록을 이제 여기 가리키고 있죠. 그 요거를 할당하면은 첫 번째 블록이 어디 가리켜요? 얘가 가리키는 거 가리키죠. 이렇게. 그죠? 여러분이 이런 걸 배웠을 겁니다. 얘가 이렇게 가리키고요. 이렇게. 이게 퍼스트예요. 그럼 얘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퍼스트에 넥스트가 가리키는 거 얘가 가리키도록 이렇게 단순히 요거만 바꾸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시 리턴이 되는데 리턴이 된 건 이렇게 이렇게 흰색이 되고요. 안 그런 거는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링크드 리스트가 좀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아무 문제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블럭이 16바이트다. 그런데 뭐 50을 요구했다. 그럼 몇 개 줘야 되죠? 16에 3개 안 되죠. 4개 줘야 되네요. 그 4개 주면은 64인데 64를 좀 50만 요구했는데 그 나머지 14바이트는 낭비예요. 그러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단점이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해제하면 연결하는 걸 알겠죠? 다시 요게 해제돼요? 그럼 얘가 가리키는 거를 얘가 가리킨 다음에 퍼스트가 여길 가리키는 뭐 이런 식으로 링크드 리스트를 유지 관리하는 거는 자료구조에서 연습을 경험했을 거예요. 뭐 그렇게 고정 크기 기억장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지금같이 이런 낭비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자, 복구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런 호출에 의해서 할 수 있고요. 시스템이 할 수가 있어요. 운영체제가. 자, 이제 프로그래머가 그런 메모리 할당 해제를 직접 할 때는 이런 갈비지나 땡글링 레퍼런스의 위험성이 있다고 소개를 했고요. 자, 요런 것들이죠. P가 에멀록한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P가 Q가 가리키는 걸 가리킨다. 얘가 다른 걸 가리키면은 화살표가 딴 데로 가면은 얘는 갈비지가 되는 거죠. 자, P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Q가 P를 가리켜요. Q도 여기를 가리켜요. 그런데 P를 프리했어요. P를 프리하면 여기 없어졌죠? 그럼 Q가 가리키는 게 없어졌죠?
그런데 뭐 Q가 가리키는 거에 10을 넣으면은 이게 이제 Q가 가리키는 거, P가 가리키는 거 다 되는 건데 P가 가리키는 거를 이미 없앴어요. 그쵸? 이거에 땡글린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이런 메모리 해제 같은 것을 해주고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시스템은 이런 참조 개수, 기억 장소 대한 포인터 개수. 자, 이 포인터 개수가 2죠. 얘가 가리키고 얘가 가리키니까. 그럼 얘 프리 해도 돼요? 프리 한다고 해서 진짜 없어도 돼요? 아직 얘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진짜 프리 안 합니다. 시스템의 경우는. 사실 이게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프로그램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참조 개수에 대한 그런 정보, 추가 공간이 필요하고요. 쓰레기 수집을 할 때 사용 가능 블럭이 없을 때 프로그램 잠깐 중단. 아이고, 그러니까 뭔가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좀 뭐 벅벅거리는 그런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자바 계열,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는 쓰레기 수집을 시작합니다. 두 단계로 해요. 자, 이거는 갈비지다. 갈비지면 온으로 하고요. 그리고 갈비지 아닌 것은 오프로 하고, 그런 다음에 온인 것들을 뚜루룩 모읍니다. 쭉 쫓아가면서 모아가지고 뭐 블록 리스트에 추가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요거랑 똑같은 거죠. 처음에 연결하는 거죠. 연결하고 그죠? 그런 거를 계속해서 합니다.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시키지 않고. 아무래도 그래서 시스템이 메모리 수집을 하면은 이러한 갈비지나 땡글러 레퍼런스 위험성은 없어지지만 아무래도 실행 시간에 어떤 방해를 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은 이제 OS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쓰레기 수집은 이 고정 공간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고정 공간, 고정 크기 기억 장소 활동에서만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고정 크기 기억 장소 관리에서는 뭐 이런 간단한 방식을 쓴다는 거고요. 가변 크기 기억 장소 할당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OS에서 공부를 하겠고요. 그 전에 살짝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OS 공부할 때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 문제는 뭐냐면은 반환된 블록을 재사용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반환된 게 이게 50짜리가 반환될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100짜리가 반환될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게 이렇게 반환된 게 뭐 70도 있고요. 자, 그런데 요구하는 게 60이에요. 요구하는 게 60, 55라고 할까요? 그 얘는 안 되고, 얘 되네. 얘도 되네. 어떤 거 할까요? 그냥 처음 거. 그럼 얘 45가 낭비인데? 그러면 여기도 가볼까요? 여기는 얼마나 낭비죠? 15가 낭비죠? 이거 뭐 55짜리 없나? 여기 60이 있으면은. 여기는 5가 낭비죠? 이게 더 낭비가 적네. 자, 그렇게 계속 찾아가지고 베스트 핏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야, 언제 다 찾냐? 그냥 일단 이거부터 하자. 그럼 퍼스트 핏이에요. 어떤 게 좋으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항상 어떤 게 좋은지 뭐 정답이 없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얘를 할당했다. 그럼 45가 남죠. 그럼 이거 너무 조그매요. 만약에 앞으로 100이 또 요청이 됐어요. 그럼 50이잖아 안 되고, 45잖아 안 되고, 100은 좀 크다. 90이 요청됐다고 합시다. 50 안 되고, 45 안 되고, 70 안 되고, 60 안 되고. 그럼 메모리 못 줘요? 아니죠. 50하고 45 합치면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압축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죠? 그 압축을 언제 할 거야? 이거 두 개만 이렇게 합칠래? 아니면 이거 그냥 50하고 40하고 70하고 60 다 합칠까? 작은 걸로 합쳐서 보다 큰 블록 만드는 거, 이게 부분 합축이고요. 다 합치는 거, 이게 전체 합축이에요. 아무래도 부분 합축은 빨리 진행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또 해야 되겠죠. 전체 합축은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자주 일어나진 않겠죠.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가장 좋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또 연구 주제로 많이 연구됐었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아이디어 또 문제점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가변 크기 기억장소 할당. 여기까지 이제 힙 기반 기억장소 관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택 기반 기억장소 관리 내용으로 비지역 변수 탐지 방법을 설명했어요. 기본적으로 정적 내포 관계를 이용하고 정적 내포 관계를 알 수 있는 정적 링크, 액티베이션 레코드에 있는 정적 링크, 정적 체인을 쫓아가는 방법이고요. 이것이 시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컴파일 시간에 이미 정적 변이를 찾아내는 정적 변이 방법이 있었어요. 체인 옵셋, 그죠? 그래도 링크를 쫓아가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시간을 동일하게 하는 거, 그죠? 그걸 디스플레이라는 정보, 디스플레이라는 곳에 정보를 담는, 또 그 정보를 유지하는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액티베이션 레코드 생성과 해제될 때 디스플레이 값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자, 힙 기반 기억장소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소개했고요. 방법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매우 간단하고 복잡하다, 이 정도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장소 관리 세 번째 내용을 공부를 했어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